유튜브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계몽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씩 만들어 올려봅니다. 요 며칠 동안 조국으로 인하여 유튜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당 표창원, 정의당의 심상정, 유시민 등 좌파 돌만이들도 조국 구하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자들은 철면 피해들 가식과 윗선으로 가득 찬 파렴치한 인간들이 참여연대 활동, 정당 활동 등을 하며 뒷구멍으로 사리사 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정권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모두 조국과 비슷한 무리로 채워져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하늘에서 대한민국 살리려고 조국을 보냈습니다. 조국을 빌미로 탄핵 반대 세력이 뭉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우파는 탄핵 반대 세력으로 재집결하여 방탄연대를 구축하여 이 정권에 강력 투쟁하여야 합니다. 유부부하시는 분들 중 믿을만한 분은 우종찬, 변희재, 지만원 같은 분들, 국회의원 중에는 김진태, 곽상도, 변호사는 차기환, 김기수 같은 분, 언론인으로 문갑식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나서 방탄연대 구축하여 탄핵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후에 강력 투쟁 노선 구축하면 많은 우파 국민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소유 파월로 평론가 정규재, 조갑재, 고성국 등 방송을 들어보면 자 이분들은 배알도 없는 제 탄핵 찬성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을 넘나들면서 평범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제도 조갑재 방송에서 나경원하고 황교안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노망이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규재, 고성국 방송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탄핵 세력들로 우글거리는 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은 왜 그리 칭찬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젊은 유튜버들은 속 시원한 이야기는 하는데 결론이 없이 방송을 끝내는 게 안타깝습니다. 원로 농객분들이 돈벌이로 유튜브 하는 건지 국회의원직 자리 하나 챙겨보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잘못하니까. 요 며칠 윤석열 총장님, 한동우 검사님, 고영곤 검사님 일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우파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냐고요. 이게 다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강력한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조국, 윤석열은 개혁의 명분으로 강력하게 탄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탄핵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해야만 우리나라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검찰 제도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는 그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족과 그 자신이 비리 의혹이 너무나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스로가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유능하고 정말로 순리가 바로 선 사회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건 보나마나도 방법이 두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 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이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을 전체적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얼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의심의 경우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의심이 전부 사라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끌고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쪽에서 이러한 지성은, 이러한 이성은, 이러한 순리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아마 이제 그가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버렸습니다만 그가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검찰은 과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꼭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은 얼만큼 어떻게 달라져서 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르고도 그 결과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의혹이 전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그 첫 단추를 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논의가 앞으로 넘어야 할 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산은 앞으로도 아직 첩첩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 논의가 전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은 그를 다시 장관에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내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 사회에도 너무 널리 알려져서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묻어있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이하 부정관이요 과전 불납리라.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끈도 다시 고쳐 매질 말고 오이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를 마라. 그 상황이 오해받을 상황이 된 위치에 놓인 사람은 행여라도 오해받을 짓을 각끈 고쳐 매고 신발끈 고쳐 매는 정도도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이 나라를 5천 년 동안 끌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이 한 나라의 살림을 맡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가장 기초적인 교양이고 소양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논어에 나오고 있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공자가 한 얘기지요. 제자의 물음에서 답한 얘기인데 나라를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식량이고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군신 간의 군과 백성 간의 신뢰다. 오늘의 말로 바꿔보자면 경제와 안보 그리고 통치에 대한 신뢰, 국민과 통치기구 간의 신뢰 이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버려도 꼭 버려야만 된다면 버려도 되는 게 있다면 뭐겠냐? 군대를 버려야지. 그 다음에 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양식을 버려야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통치 집단과 피통치 집단 간의 신뢰를 버리면 그 나라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신분립이라고 하죠. 과연 이와 같이 신뢰를 가지려면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 사회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 신뢰 위에 설립하기 위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나가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순리로 돌아가는 사회, 사리에 맞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사회, 서로 간에 말되는 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 해본 것과 같이 그러한 신뢰를 쌓는 사회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나요? 이 사회에 이제는 순리라는 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버티고 싸우고 우겨대고 교묘하게 갖다 끌어대고 맞고 공격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상식을 이야기하고 순리를 얘기하고 신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